예, 오늘은 뭐 이슈 공부하는 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LDI라는 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어서 이걸 좀 공부를 좀 해보겠는데, 이거는 이제 부채 연기형 투자, 그러니까 연기금이 활용하는 어떤 투자 전략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뭐 당장 이슈가 되는 게 영국 문제니까, 영국 이야기를 좀 해보면, 그 연기금은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걸 이제 연금으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일종의 부채거든요. 돈을 많이 받아놓고 그 돈을 못 돌려주면 그게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잘 굴려가지고 그걸 갖다 수익을 내서 그 사람들한테 약속한 날짜에 돈을 계속해서 돌려줘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일종의 이제 채권, 이제 부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이론이 성립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자만 받는 데 투자해가지고는 약속한 어떤 금액을 못 채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 수익 이외에 다른 어떤 상품에도 좀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좀 많이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것저것 투자하게 되고, 또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산이 뭐예요? 그러니까 국채 같은 거잖아요. 근데 영국의 국채 같은 경우는 절대 망할 리가 없으니까 대단한 안전자산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국 국채가 망할 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국채를 담보로 맡기면 그 담보는 이건 되게 안전한 거야. 그러니까 몇 배를 이제 레버리지 써도 이제 허용이 돼,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많은 레버리지를 쓰게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 버리면,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이 올라가 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담보 가치가 하락하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채권 가격하고 이게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금리가 5%면 채권이 100원이다. 그러면은 금리가 5%면 95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10%가 돼버리면, 금리가 10이니까 이거는 90원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자가 10%가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95원이었던 채권 가격이 90원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빌려준 쪽 입장에서는 담보 가격이 떨어졌네? 그럼 돈을 갚아. 이제 담보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만큼 돈을 갚으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걸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켜서 담보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럼 보유한 채권을 현금화 시키게 되고, 그럼 이 과정에서 또 이제 채권이 풀리니까 채권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럼 채권 금리 올라가니까 담보 가치는 더 떨어지게 되고, 이게 무한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어떤 담보가 다 소진이 되면서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돈을 못 주게 되는, 그게 이제 부도죠. 뭐 기업으로 치면 파산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기금이 부실이 되면 엄청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미래 받을 돈이 다 소진이 되는 거니까 이건 뭐 연계돼서 엄청난 파장이 불러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이 몇 가지 대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지난주에 나왔던 게 장기 국채를 무제한 매입을 한다. 그러니까 국채를 매입해 버리면 채권 금리가 떨어지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담보 가치가 어느 정도 버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이거는 사실 언발의 오줌 누기다, 이런 평가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이제 그 부자 감세 조치, 그러니까 대규모의 어떤 감세 조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감세를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세금 유입이 줄어들게 되니까, 세금 유입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또 채권을 발행해야 되니까, 그럼 채권 발행해야 되면 또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악순환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일회성 요인밖에 안 되는 거다. 근데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영국에서 이제 부자 감세 추진 안 한다, 이렇게 이제 전격적으로 선언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일단 급한 불은 끈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영국의 10년 국채 금리인데, 이게 막 치솟아 올라갔다가 일단은 좀 진정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국채 금리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여기서 이제 하락하거나 적어도 버텨주는 정도만 나온다라면 긍정적, 여기서 재차 올라가면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면서 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게 되고, 영국 연기금 부실, 이게 또 본격화될 수 있어서 최근에 이제 얘기하고 있는 LDI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요거는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운드 환율도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파운드와 가치가 빠지고 있다라는 거로 보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1, $1 이렇게 바꿀 때 그래프가 바뀌는 것 같이, 이거는 이제 내려가면 파운드와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지금 차트에서 보듯이 1980년대나 봤던 수준까지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이후에 이제 영국에서 조치를 취하면서 이제 살짝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이제 확실하게 더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줘야 달러 강세 요인도 좀 줄어들고 하면서 시장이 좀 안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환율과 영국의 국채금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 보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은 막 다 엮여 있어가지고 하나만 무실화가 되면 여기저기 다 터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대응책이 나오는 게 중요한데, 최근에 좀 대응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예를 들면 국영은행 동원해가지고
이제 달러를 최대한 끌어모아. 그래서 동시에 일괄적으로 매도를 빵 치고, 그러고 나서 동시에 또 위안화를 그 돈으로 매수를 빵 해버리면 달러화가 가치가 떨어지고 위안화가 반등을 한다. 그러면 이제 환율이 방어될 거야.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도 엔화 가치가 워낙 떨어지니까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최근에 250억 달러나 투입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예,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환율 잡으려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0.75%포인트 인상을 하고 추가적으로 인상을 저 정도 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국 같은 경우는 무제한, 그러니까 채권 매입 하고 있고, 연기금 부실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물론 여기에 빠진 게 이제 크레딧 스위스 문제인데, 이건 제가 이제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주요국 금융시장에서 문제가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동단결하는 분위기다. 근데 대동단결해서 성과가 나는지는 결국에는 이 달러 인덱스로 봐야겠죠. 제가 선긋기로 보여드린 게 달러는 115에서 116 요 라인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서 맞고 빠져서 저걸 돌파하지 않는 식으로 방어가 된다라면 이제 금융시장에 안도감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까지 대동단결했는데 저걸 뚫고 나가도 120이 된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충격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떤 일종의 승부수가 걸린 자리, 각국에서 저렇게까지 나오고 있고, 근데 미국이 지금 일부에서는 이제 영국발 문제 때문에 금리를 되게 세게 올리기 쉽지 않을지도 몰라. 막 이런 어떤 의견들도 희망 섞어서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미국은 미국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다른 나라 사정 봐줄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떤 형태로 되는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달러 인덱스가 꺾이는지를 보고, 아, 이게 성과가 있구나 또는 위기구나, 이걸 좀 가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LDI라는 게 어떤 건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게 부실화돼서 왜 문제가 되는지, 어떤 부실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으로 뭐 오늘의 증시 브리핑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이 방송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많이 검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